설마 아직도 부업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퇴사가 간절해서 부동산 투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구매대행, 스마트 스토어 쿠팡까지 직장인이 들어봤을 만한 부업이란 부업은 다 접해봤거든요. 혹시 지금은 늦지 않았나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어떤 분들에게 어떤 부업이 맞는지 총 7가지 부업의 장단점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게 맞는 부업 하나는 꼭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직장인에서 5년 차 셀러가 된 직사장입니다. 제가 셀러 활동을 시작한 21년도에는요. 스마트 스토어 심사임당 다마고치 뭐 "그거 한물 간 거 아냐? 뭐 그건 이제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던 때였어요. 다들 끝물이라고 한 그때 시작한 저는 현재 작지만 직원 2명, 알바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사업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전과 뭐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들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뭐 대박 아이템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 시작은 24,000명이 봤던 제 포스팅 글, 그리고 14,000명이 넘는 인스타 계정과 같은 작은 부업에서의 성과였어요. 평범한 제가 그래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요. 별게 없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대신에 일단 시작했고, 된다, 안 된다. 머리로 판단하는 대신에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하나는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업은 수익형 부동산과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작은 오피스텔 한 채와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대신에 가장 큰 장점은 주식보다는 안정적이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제 경우에는 현재 6%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괜찮죠. 세가 안 빠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학생들 수요가 많은 입지를 좀 골랐다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못 구하는 달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단점이라는 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취득세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초기 부대 비용률이 좀 높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건 뭐 임대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대신에 뭐 이건 10년이라는 시간이 묶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게 또 단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집도 낡아지다 보니까 도배 장판, 보일러, 빌트인 냉장고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1년에 뭐 2달치 월세는 유지 보수, 복비, 세금 등으로 빠진다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취득 시에는 1주택이 아니지만 매도 시에는 1주택이라 양도세 같은 세금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단점일 수 있겠죠. 직장 외에는 다른 힘을 쏟을 큰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연봉을 가지고 계신 대출이 좀 더 잘 나오는 직장인 분들께 추천드려요. 사실 제가 다양한 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으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부업이 바로 블로그인데요. 음, 네, 두 번째 설명드릴 부업은 블로그입니다. 아무래도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할 수 있는 블로그 주제라는 게 맛집, 여행,
육아, 상품 리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블로그, 그리고 직사장 블로그, 사업용 계정 블로그까지 총 3개의 블로그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드포스트는 가입 3개월 이상, 일평균 방문자 100명이 되어야 달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상업용 계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3개월 차에 바로 애드포스트를 달았던 것 같아요. 게시글도 5개 내외로 많진 않았죠. 저만의 애드포스트 타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초보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만한 대기업의 신상품 같은 걸 리뷰하시거나 일정 기간에만 열리는 축제, 행사 같은 정보성 글을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무슨 소리지? 하실까 봐 제 직접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네스프레소에서 겨울 시즌 한정으로 나온 커피 캡슐을 리뷰글을 작성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작은 블로그들은 상위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방문자 수를 얻어내기가 어려운데,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써보고 후기를 올리면 다른 파워블로거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글을 쓰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내 블로그 글이 좀 더 상단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은 조회수를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의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광고, 홍보글 같은 게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글들보다 조금 높은 조회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방법 덕분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빨리 애드 포스트를 달 수 있었고, 한 번은 네이버 판에 게시글이 올라가서 조회수가 터진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0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글을 봐주셨죠. 블로그의 장점은 애드 포스트 수익은 높진 않지만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보다 조회수를 얻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협찬 제품의 단가가 높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뭐 아이패드 같이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은 블로그 후기도 찾아보고 또 유튜브 리뷰 영상도 보고 그런 다음에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휙휙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인스타 릴스보다는 고객의 구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셀러다 보니까 협찬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인스타보다는 목적성 검색이 가능한 블로그에 좀 더 단가가 높은 물건의 협찬, 그리고 또 원고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글쓰기 때문이에요. 이게 글쓰기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이었고요. 진짜 블로그 잘하시는 분들은 포스팅 하나 다는데 뭐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 하나 기획하는데 뭐 12시간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블로그가 너무 긴 글도 안 좋아해요. 엄청 긴 블로그 글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요즘 우리에게 챗 GPT가 있으니까요. GPT한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을 몇 개 학습시킨 다음에 비슷한 말투와 톤으로 글쓰기를 해 달라고 적어 보시고, 내가 간략하게 디렉션을 주시면 정말 잘 다듬어 주고 제 비슷한 말투의 톤으로 글을 잘 써 줘요. 글쓰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제로 포스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맛집 채널, 상품 리뷰 채널인데 맨날 협찬글만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요? 그리고 협찬 업체에서도 이런 블로그를 선호할까요? 그렇다고 리뷰하려고 매번 물건을 사고 집을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다 보니까 블로그는 계속 지속 가능한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뭐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신 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스드메, 혼수,
살림,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역대급 소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꼭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육아하시는 육아맘들에게도 추천드려요. 육아는 템빨이라고들 하죠.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저는 팔로워 1,800명짜리 개인 인스타 계정, 그리고 14,000명의 상업 계정, 두 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사진만 예쁘게 잘 찍어서 올리면 되다 보니까 블로그보다는 인스타가 좀 더 편하게 느껴져서 저는 블로그보다 좀 인스타에 집중을 했었고, 아무래도 블로그보다는 포스팅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계정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인스타가 최근에는 뭐 사진 기반에서 릴스, 영상 기반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릴스 노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며 예전처럼 계정의 크기가 쉽지 않은 채널이에요. 대신에 진짜 많은 협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인스타 협찬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계정 팔로워 수가 1,000명만 되더라도 화장품, 세제, 식품, 소품, 소형 가전까지 진짜 생활비 세이브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좀 더 퀄리티 있는 피드를 구성하고 팔로워 수가 많다면 2-3만 원짜리 원고료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워낙 다양한 체험단들이 있다 보니까 1,000명 이하의 팔로워도 협찬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소통 기반의 SNS다 보니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계정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아주거나 팔로워를 하면서 마팔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7,000명까지는 팔로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되는 거는 이런 간단한 소통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초반에 선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내 피드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큰 상업 계정에 태그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단점은 릴스 영상을 좀 만들어내야 계정이 클 수 있다 보니까 대충 사진 찍어서 리뷰하는 블로그보다는 콘텐츠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살림이나 음식, 육아 노하우를 가진 주부나 뭐 직장인 여성분들에게는 한 번쯤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인이라면 뭐 직장 생활에 관한 인스타 툰이나 카드 뉴스, 엑셀 노하우 뭐 이런 콘텐츠 분야는 너무 다양해서 '폰으로 한번 사진 좀 찍어 봤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다 추천드려요. 맨날 눈팅만 하는 것보단 한 번쯤 내가 만든 콘텐츠 올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최대한 제 경험을 녹여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또 유튜브 스레드, 구매 대행, 그리고 로켓크로스와 관련된 부업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해 볼게요. 나머지도 딥하고 또 진한 꿀팁들을 쏙쏙 숨겨 놓았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2,400만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직사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